예,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자손을 낳고 그 인연을 기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자신의 존재 유사 존재를 계속 이어가고 그러고 싶어하고 대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 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자신과 완전히 닮아서 자신의 유업을 계승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자식을 기르지만은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자신과 닮기를 원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알고 보면 많이 다른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영혼은 별개로 이제 깃든다는 거, 그런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생리물적인 그런 이제 유전, 그걸 잇는다, 이것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인연을 지상에 계속 이어간다, 여기에 오히려 의미가 더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제가 다른 책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꿈꾸는 여인의 영혼 여정, 여기서도 물론 이제 자료가 되는 원전을 에서 나온 이야기지만은 하지만 그 얘기 그대로는 아니죠. 거기서는 인간의 탄생이 우주의 원형에서 이렇게 불러서 오는 것이지 어떤 부모가 만들어서 아이가 생기는 거 아니다. 그게 나와 있고, 제가 여기 책에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이 되었냐면은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지상에 많이 퍼뜨립니다. 그러면 자신과 인연이 있는 영혼들이 지상에 또 많이 깃들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자손을 낳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다시 천상에서 다시 태어날 곳을 찾을 때 이렇게 자손들이 계속 낳고 그러면 자기가 후생에 환생해서 다시 태어나기에 아주 유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징기스칸과 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낳은 사람은 이렇게 다시 태어나려고 해도 그냥 쉽게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자기 생명 연장과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자기의 후생에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것에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을 안겨다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승려라든지 그런 이제 성직자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상의 인연을 멀리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것을 일부러 거절하고 독신으로 살고, 그리고 음식도 이제 특히 불교에서는 채식을 함으로써 동물과의 인연도 되도록 줄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자식을 기르는 이유는 이제 자기가 다시 태어날 때 이제 자기 태어날 때 유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태어나는 것 자체만으로 또 중요한 거 전부 다가 아니죠. 자신과 정말 우호적이고 그런 영혼들이 지상에 많이 태어나야죠. 그러니까 그럼 어떤 행위를 하냐면은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자기의 소신과 가치관, 이것을 자꾸 따르기를 바랍니다. 가업을 잇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소신, 가치관, 어떤 가정교육식으로 자신과 닮은 형태로 세상에 살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비록 이제 유전 핏줄을 이어받아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신과 전혀 다르게 생각을 갖고 그런 뜻이 다른 자식이라면은 그것은 자기 환생에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환생한다 하더라도 인연은 계속 악연으로라도 인연이 이어서 환생한다 하더라도 좋지 않은 자신과 환경이 다른 그런 세상에 태어나니까 별로 큰 만족스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영적으로 자기를 계속 이어가려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단어가 맞을지 모르지만 원초적인 그 본성적 욕구에 의해서 인간은 그렇게 해서 그 자기와 닮은 정신적으로 닮은 사람을 이제 지상에 계속 태어나게 하고 싶고 자라게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소신 가치관, 자신의 정신적인 그런 유산이 지상에 종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실을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서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자신에게 가치관을 요구하는 것, 자식의 연을 이제 따르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요구하고 간섭하는 거 이런 거를 아주 그냥 막으로 생각하죠. 물론 이제 영적으로 상당히 고양된 그런 사람 같으면은 이제 그런 것이 자식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별 큰 이제 기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단지 세상에서의 어느 일종의 의무, 자신에게 인연이 있는 사람을 세상에 살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의무로 이제 끝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공짜로 일하는 사람 공짜로 일하길 바라는데 공짜로 봉사하는 사람이 모두가 그러질 수 없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수를 받아야 일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상이 있어야 자식을 기르고 그러는 건데 그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후생에 태어난다 이런 거는 태어날 확률을 높인다 이거는 오히려 크게 의식하지는 못하는 거고 지금 당장에 의식하는 건 적어도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이라도 자기의 정신이 계속 이어받는 거 자기는 늙었어도 젊은 자식이 계속 자기의 정신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세상을 이어가는 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우리 진보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그것은 틀리다고 얘기를 하죠.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뭐 자식을 공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 자식이 그걸 따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라고 그러고 또 많이 그게 또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성장기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머니가 그걸 자꾸 공부하기를 자꾸 이렇게 강요한다고 해서 어머니를 죽인 고등학생을 거의 용서를 하는 그런 사례까지도 있었죠. 그냥 거의 법적으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막 자식에게 가치를 강요한 것을 거의 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이제 이것은 순수한 진보적인 그 세태에 따라서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혁명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진보 혁명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놓인 특수한 상황이 있죠. 그것은 이제 또 거듭 이제 자주 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제 그 2000년 동안 한자로 이어온 문명을 영어로 바꾸는 그러한 작업을 1945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주 옛날 조선시대 아주 옛날도 아니죠. 조선시대의 뭐 문헌자료 이런 거야 뭐 전문가들이 뭐 항상 자기 본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뭐 미국 사람 유럽 사람도 그 우리나라 고전 퇴계 이황 그런 책 읽을 사람은 읽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한국인들 적어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전 문화를 계속 이어가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거는 뭐 일단 얘기도 하지 않고 1960년, 1990년, 2020년 하면 거의 지금이죠. 이때를 봤을 때
지금 사람들이 1960년대 일반 출판물, 그러니까 물론 그때 살았던 사람, 그때 성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뭐 읽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거의 못 읽습니다. 심지어 1990년대의 그 글과 신문도 웬만한 지금 젊은이는 잘 못 읽죠. 그건 뭡니까? 그거 물론 그 젊은이는 고등학교 교육까지도 받았는데도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이 단절이죠, 단절. 그것은 다분히 인위적인 거죠. 교육제도와 사회문화 이런 것을 급격히 바꾸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민족의 전통성을 단절하기 위한 거, 이 땅의 영혼 자체를 체인지 바꾸자는 거죠. 비록 유전적으로는 이어왔어도 이 땅의 영혼 자체를 서양 것으로 바꾸는 거. 예, 그것이 일환이죠. 그러니까 장년층. 그리고 항상 우리 얘기하는 게 뭐니까 1970년대, 60년대에도 뭐 신세대는 영어 많이 쓰게 했고, 1970년대 청바지, 통기타, 젊은이 문화 하면서, 그러니까 젊은이 문화를 떠받드는 건 예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뭐 90년대 X세대, 70년대 청바지, 통기타, 90년대 X세대, 그러면서 뭐 계속해서 젊은 층을 떠받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젊은이 가치를 따르라고 중년층, 그리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말로도 무슨 꼰대, 틀딱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경멸하고 계속 이제 그 젊은 층을 이게 따르고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그것이 장땡, 그러니까 젊은 층이 옳다 이런 사고방식을 주입시켰습니다. 그것은 왜냐? 정작 기득권층은 이제 그 중노년층 일부 이제 권력층임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의 압력인지 일루미나티의 압력인지 자기들 기득권층이 일단 좋으니까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이들은 어쨌든 간에 이런 젊은 층의 사고방식의 기득권 작년 기성세대는 그거를 따르라는 것을 계속 강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문화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 위한 그런 단계에서 어느 단시일 내에 20년은 못하니까 이렇게 세대를 몇 번 거치면은 완전히 이제 한자 세대가 영어 세대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글 세대야 하는데, 한글 세대, 지금 젊은 세대 한글 세대, 뭐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데, 1970년대에도 젊은 세대는 한글 세대라고 늘 노래 불렀습니다. 근데 한글로는 지적인 표현을 못하죠. 그리고 흉내 낸다 하더라도 두리뭉실하게 하고, 그거는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한글 세대니 뭐니. 그런 거는. 그만큼 어린 백성, 지적으로 떨어진 일부 부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거론할, 진짜 어리석은 개돼지 민중이 아닌 한은 한글 세대니 그런 말에는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자를 영어로 바꾸는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입시킴으로써 2021년대 올해 지금의 그러니까 젊은이는 60년대 책은 거의 못 읽고 90년대 책도 대부분 못 읽고 이렇게 세대 간 단절이 되고 그 영혼이 변경된 거죠. 그리고 그 기성세대는 젊은 층을 따르라는 거. 그리고 더 굴종적인 거죠. 지금도 그런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젊은이 의견이라면 그냥 떠받들고, 그러니까 일단 나이 먹은 사람이면 별로 이제 선입감을 갖게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젊은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이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젊은 층이 지금 30, 40대 돼서 아니 보니까 지금 5, 60 된 사람들, 자식 기른 사람들 별로 그냥 대접도 못 받고 그냥 이제 그렇게 된다. 특히나 뭐 봉양이야 받겠죠. 무슨 뭐 복지 혜택 뭐 그런 건 오히려 젊은 층이 불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60대 백신도 먼저 맞게 하고 지하철도 공짜고 하여튼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이제 이렇게 승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배관시 틀딱 그냥 노인네 꼰대 하면서 아주 그냥 꼰대 하면은 선생의 비칭인데 그야말로 꼰대질도 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폐지를 줍거나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틀딱 이렇게
이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젊은 층도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자식도 키워봐야 결국은 자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온전히 남의 것, 국가의 것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무런 자기 말 듣지 않고 오히려 책임만 있죠. 그러니까 잘못해서 아이가 어떻게 잘못되면 그건 또 강화되고 있죠. 그거는 물론 당연한 겁니다만 아이 보호 그런 거. 하지만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책임만 가중되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아이 학대 이런 거 여러 가지 운명상 그런 여러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된다는 그런 인간적으로는 지극히 옳은 가치에 의하여 아이를 조금이라도 불행하게 만든 부모는 그냥 큰 비난과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꼭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핑계가 아이를 길러봐야 별 소용없다는 그런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점점 더 젊은 층일수록 더 아이를 지금은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를 존재를 세상에 키우는 것이 전혀 아닌데. 근데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은 무한 순전이다. 그냥 무슨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런 이유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뭐 취직이 안 돼서 결혼을 못해서 아이는 생각도 못하고 이런 순전히 물질적인 것만 자꾸 생각해서 이게 이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민중을 개돼지로 하는 거죠. 물질적인 것만 되면은 뭐가 다 되는 것처럼. 하지만은 정말 인간으로서 중요한 것은 그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가치관 이것이 지상에 존속되게 하는 그러한 조력자를 지상에 기르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원천봉쇄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뭘 요구하는 것 자체를 아주 악으로 이제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산당식의 이제 공민으로만 키우겠다는 거죠. 이제. 물론 이것이 옳은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신이 영적으로 좀 상당히 성숙된 부모 같으면은 얘들은 다른 존재라는 거 알고 최대한 이제 자기의 그 존재 그야말로 사회 봉사하는 거 무료 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렇게 자기의 자율성을 이제 인정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이 사람들한테 이런 희생을 가지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아이 기르는 것이 또 그런 부담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령 20세 30세 돼서 완전히 그냥 놓아주고 무위로 끝난다 하더라도 아이가 있는 가정이 없는 가정보다 더 행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인간과 생명의 다 본능으로 아이가 이제 재롱 부리고 귀여움 주고 부모를 위하여 항상 적어도 어릴 때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항상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가정 분위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그런데 그런 분위기 귀엽고 그냥 재롱 부리면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그런 거 요새 어떻게 합니까? 강아지가 많이 대체하고 있죠. 예? 개를 아이라고 부르고 개가 오히려 더 귀엽다, 더 이쁘다는 말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 역할은 이제 대치합니다. 그러니까 뭐 취직이 안 돼서 결혼 못해서 그래서 아이는 생각도 못한다. 그러지만은 뭐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은 멀쩡히 취직도 잘 되고 수입도 좋고 부부가 맞벌이하고 고소득이면 그런데 아이 역시 강아지 기릅니다. 고급 강아지 몇백만 원씩 뭐 유지비도 몇백만 원씩 드는데 그것은 다 자기 삶이니까 그걸 뭐 아닌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뭐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러니까 길러봐야 아무런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뭐 영적인 정신적 존재를 이 세상에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 돈속,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이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건가? 혹은 그 정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지금 우리 국가와 그 어떤 체제는 한민족을 말살하고 영어권 국가로 바꾸기, 미국의 어떤 속주로 만드는 거. 완전히 주로는 안 됩니다. 미국이 시켜주지 않습니다. 미국이, 왜, 자기네와 동등한 권리. 그나마 자기네 나라의 흑인과 히스패닉 그런 사람들도 골치 아픈데, 무슨 한국인까지 뭐 미국인으로, 그렇진 않지만은, 하여튼, 영어 문화권으로 이제, 뛰어난 사람들은 이제 그 빌보드 차트에도 올려주고 그러면서 같은 문화권으로 동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이제 한반도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정신을 이어나가는 국민은 애초에 줄이는 것이 우리 정치 그 권력층과 혹은 이제 우리 권력층을 움직이는 미국 혹은 외부 세력의 뭐 애초에 의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구가 충분히 줄면은 외국인 이제 그 노동자들 많이 불가피하게 이제 입국하게 되죠. 외국인들 들여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더 이제 한국에 순종적일 테니까 체제에 그 사람들이 뭐 한자 같은 거 전통 문화고 꼭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일상생활이 통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문화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도 없는 거고. 근데 본래 의도가 이렇다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데 말로는 자꾸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겠다고 정치인들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경제적 이유만으로 개돼지 마냥 경제적 이유만으로 되는 것처럼. 근데 이것은 정말로 진심으로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이렇게 문제라면은 우리 간단합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 사회를 보수화 그거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보수화 그야말로 남자는 남자 역할, 여자는 역할에서 직장 같은데 남자들이 더 취직을 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이런 것을 오히려 권한되면은 저절로 인구는 늘어나죠. 근데 아마 절대로 그거는 수용 못할 겁니다. 지금은 상황이.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국가의 존속이라는 것보다는 이른바 진보화, 진정한 뭐 발전의 진보가 아니라 변화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한국 민족을 개조한다든가 혹은 다른 걸로 대체한다든가 그런 것이. 그리고 더 섬세한 해석으로 그러니까 가치를 존속시키는 거. 아까 부모의 어떤 쌓아온 경륜과 그런 가치를 자세하게 전달하고 따르도록 좀 요구하는 거,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 그것이 보수적인 거죠. 근데 그걸 아주 배관시하고 악으로 생각하고들 있죠. 그게 이른바 진보적인 가치관 그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이제 기르는 의미가 점점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자식을 기른다면은 계속 그것이 중요하게 되겠지만은. 결국 그러니까 이것이 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지금 이렇게 나라를 존속시키고 인구를 늘릴 방법은 남녀 유별을 시키고 남녀 그리고 가치 존속, 장유유서 이것을 시키는 것을 아마 이해시키기는 어렵지 않은데 이쪽으로는 양보가 없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갈 수는 보수 회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권력자와 이제 시민 사회운동 사회 주류들의 합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라는 거, 이 나라 국가 존속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이 진보, 현실적으로는 이제 실제 진보도 아니고 어떤 나라를 바꾸는 거지만 크게 봐선 진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보적인 가치관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거. 남녀는
동등하게 영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고 여자 몸이 어떻든 간에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그걸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진보적인 가치관인데 그렇다면 그게 진보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전혀 별개의 영적 존재 이런 엄연한 사실을 인정해서 절대로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 가치 주관을 요구하지 말고 학교 교육에만 맡기라 이런 것들 이런 진보는 결국은 지상사회가 육체보다는 영적인 존재를 중요시하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남녀도 기준도 자기가 영적으로 자기 스님이 남자,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더 중요히 생각하니까, 생물학적인 몸도 보다도.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을 중요시한다는 거니까 그만큼 육체적인 건 중요시 안 한다는 거. 그 말은 지구상의 어떤 윤회와 그 생육 이런 것을 점차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는 그러니까 인구를 줄여나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해탈이 곧 지상의 업장윤회를 끝내는 것처럼 그야말로 인간이 해탈이 돼서 지구상의 존재를 끝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인구 감소는. 그러니까 진보라는 가치가 이렇게 분명한 소롱성 같은 지켜야 할 가치라면 인구가 줄어나드는 거 그것은 인정해야 되는 거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진보 사회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이 외국인 노동자들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만든다는 거 그런 것이 이제 현실이기도 하죠. 그런 계획이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보수화를 하면은 이제 나라 국가 저절로 해결되지만 그걸 용납이 안 되고 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유. 그것은 이제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어떤 이제 국가의 존속보다 더 큰 목적. 그것에 우리가 이제 있지 않은가. 만약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힘이 되면은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하여튼 계속 또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가치 이런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는 이런 거 다 이 목적이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현실을 타개하는 목적도 있지만 현실이 불만족스럽거나 어떻게 됐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은 적어도 정신적인 이제 행복 평화 그거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아 지구상이 한국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헬조선이었다가 지금은 또 뭐가 됩니까? 지금은 하여튼 그냥 이렇게 어쨌든 안티페미 이게 강해지고 하여튼 그런 것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불만은 계속 있었죠. 지금도 젊은 층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도 그냥 헬조선이라고 엄청 컸고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런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 이건 계속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이해를 하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 나라는 정리되어 할 나라다. 실제로 이제 역사를 보면 송나라 같이 중국의 경우 아주 문명국이고 좋았던 나라도 원나라 몽고족에 의해서 멸망돼서 더 퇴보됐고 서양도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 국가에서 중세기 게르만족 야만 국가로 이제 퇴보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역사가 반드시 발전하는 거 아니라 중간에 퇴보도 하고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퇴보도 있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지상에서 먼저 종교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종교 활동이 그렇게 반드시 지상에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활동 자체를 이제 그 기록을 가지고 선상에 올라간다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내온 한민족 역사라든지 여태까지 지내온 문화 비록 지상에서 단절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품어안고 갈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이제 믿음 그런 것이 있다면 적어도 이 세상에서의 이제 절멸 같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렇게 뭐 안타까워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제일 좋은 건 물론 그 현실을 타개하고 좋은 가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지만은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늘의 뜻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 담담하게 이렇게 앞으로 이 진행을 이제 그 인간으로서의 진인사 할 일을 하고 대천명 그 결과를 진인사 대천명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옳은 길이겠습니다.